여러분, 암보험 절대 비싸게 가입하지 마세요. 누가 와서 왜 이렇게 비싸게 가입했어? 이 소리 듣는 순간 여러분 바로 뚜껑 날라가요. 저는 보험 설계사가 아닙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암보험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입 설계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진단비 1,000만원 그리고 비급여 치료비 다수, 이렇게 하면은 설계는 끝.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암보험은 투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앞바퀴는 암 진단비, 뒷바퀴는 암 치료비예요. 먼저 암 진단비는 뭐냐? 암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와 함께 오세요. 암입니다. 라고 이 한마디 말 떨어지는 순간 바로 지급되는 게 암 진단비.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다음날 바로 꽂히는 게 암 진단비이고, 치료비는 뭐냐? 반면에 이 치료비는 특정 치료를 받았을 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가 붙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달리 치료비는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암 치료를 받았어. 그러면은 제일 큰 위험은 실직이었어요. 개그우먼 박문선 씨가 갑자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방송 하차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1년간은 아예 방송에 모습을 비치지 않았어요. 왜? 1년 동안 항암 투병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방송을 복귀해서 밝히길, 나는 1년 동안 투병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항암 치료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옛날에는 실직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소득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득 공백을 메꾸고자 암 진단비를 5천만 원 아니면 뭐 1억 이렇게 해서 자신의 연봉에 맞춰서 보험료를 많이 내고 가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암 치료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함에 따라서 암보험 시장도 완전한 변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된 이후에 이 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원더걸스의 유빈의 언니가 치료받았던 투키사, 1년에 2억이에요.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먹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처럼 생긴 요거, 이 암 환자가 주변에 없으면 이런 걸 모르는데, 요즘에는 타이레놀처럼 먹어서 식후에 먹었어. 암세포가 싹 사멸을 해요. 이게 바로 꿈의 신약이에요. 꿈의 치료, 꿈의 혁명. 이것만 있느냐? 요즘 암세포는 빛일제요. 손전등. 이 학생들 쓰는 책상 위에 스탠드 같은 건데 이걸로 빛을 찌우면은 암세포가 싹 사멸을 해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라고 하거든요. 이 방사선 치료의 특징이 뭐냐면은 통증이 없어요. 어떤 느낌이었냐? 아무런 느낌이 없다. 이 신기술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무통, 무부작용. 유빈 씨가 했던 거는 바로 이거였는데, 건보에서 이 신기술, 건보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건보가 안 되는 걸 건보에서 해달라라고 청원을 했던 거죠. 1년에 2억인 거를 건보에서 만약 해줘봐. 그러면은 돈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건보에서 한 70%, 80% 지원을 해줘. 그러면은 내가 낼 돈도 얼마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달라고 했던 게 유빈 씨의 청원이었어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급여와 비급여라는 개념이에요. 급여는 뭐고 비급여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급여는 그냥 건보예요. 그리고 비급여는 비건보예요. 원래 이렇게 써야 돼요. 원래 용어는 건보, 비건보. 급여는 건보의 나와바리예요. 건보의 영역이기 때문에 건보가 해주는 거를 급여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영수증을 뽑았어. 근데 영수증에 세금 적어놨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금을 왜 걷냐? 근데 세금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부가가치세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불만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것처럼 건보와 비건보라고 써야 되는데 비건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건보에서 왜 안 해주냐? 내가 건보 내는 돈이 얼만데? 라고 하니까 비건보를 비급여라는 단어로 바꾼 거예요. 급여 비급여 하니까 불만이 싹 사라졌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산정특례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뭐 고액의 항암치료 받아. 그러면 나라에서 다 해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산정특례는 급여만 돼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뭐 유빈씨의 타이레놀처럼 먹는 치료, 아니면은 뭐 손전등으로 쐬는 치료, 중입자 치료, 이런 거는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급여거든요. 즉 건보가 안 해줘요. 건보가 안 해주는 거는 산정특례도 안 돼요. 산정특례에서 안 돼요, 이 치료가. 그러면 실비도 안 돼요. 실비도 먹는 치료를 했어, 경구용 치료, 아니면은 뭐 손전등처럼 쬐는 치료 받았어. 실비도 마찬가지로 다 못 받아. 왜? 실비는 통원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비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 통원 한도인 뭐 20만원, 25만원 한도에서 줘요. 그러니까 5천만원짜리 치료를 받아도 실비에서 줄 수 있는 거는 20만원이 끝. 이 신기술의 암치료에서 실비는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건보도 안 되고 실비도 안 돼. 그럼 할 수 있는 거는 민간 안보험 뿐이에요. 물론 유빈 씨의 말처럼 건보에서 다 해주면 물론 너무 좋겠지. 하지만 이 신약 치료나 신기술 치료는 미국, 일본, 어느 나라에서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건보에 재정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민간 영역에 맡겨놓은 거죠. 뭐 꿈의 치료도 받고 싶고 신기술 치료도 다 받고 싶어. 그러면은 그거는 민간보험, 안보험 가입하든가, 이게 된 거예요. 나라에서 다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다시 제안서를 봐봅시다. 암치료비 보험은 되게 쉽게 말하면은 그냥 암치료 받았어. 그럼 그때 주는 보험이에요. 자, 같이 봐봅시다. 여기 보시면 암주요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어요. 700만원 주는데 14,000원.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이거는 급여를 포함하기 때문에 비싸요. 그러니까 이 암주요치료비라는 이 담보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여를, 수술을 받든 약방수,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수술, 급여 치료를 받던 아니면 비급여 치료를 받던 무조건적으로 700만원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에 비례해서. 반대로 비급여를 봐볼게요. 비급여 암주요치료비라는 정말 유사한 똑같은 담보명인데 그 앞에 비급여라는 이 말이 붙었어. 그러면은 이거는 1,000만원을 주는데 7,000원으로 뚝 떨어졌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비급여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비급여는 받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도 싸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장암이나 자궁암 같이 조기에 발견하면은 뭐 대장암, 암세포, 그리고 자궁암의 암세포를 살짝 수술을 해서 간단하게 절제술로 하고 치료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수술만 하고 치료가 끝났어. 화학 항암제, 그리고 뭐 방사선 치료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수술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 이 7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수술을 했으니까. 급여 수술을 했어. 근데 항암 방사선도 안 했고 항암 약물도 안 했어. 그러면은 받을 게 없어요. 즉 그럼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니죠. 받을 게 없으니까 대신에 싸죠. 확률이 낮으니까 싼 거예요. 싼 게 좋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암주요 치료비는 급여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거 나라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이걸 왜 가입해요? 이런 건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나라에서 다 해줘. 건보에서 해줘. 그러면은 건보에서 해주는 건데 굳이 그걸 내가 또 가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보에서 이미 해주는데 내가 굳이 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입하는 게 아니라 비급여, 비건보라 그랬어요. 비건보, 이거를 가입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안 해주는 거. 대신에 싸잖아요, 이거는. 이런 걸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만 준다? 그렇다고 1,000만원, 뭐 7,000원, 2,000원짜리 요거 2개 가입을 하면은 10,000원인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1,000만원밖에 안 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이드 메뉴를 추가 주문을 할 거예요. 자, 다른 담보들이 그래서 존재를 하는 거죠. 이 보험 설계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면은 정말 쉬워요. 햄버거 주문한다. 그러니까 햄버거 주문할 때 암 진단비인 햄버거를 주문을 했어. 그 다음에 다른 사이드 메뉴들을 추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암 진단비 가입을 해, 햄버거. 그 다음에 감자튀김, 뭐 오징어링, 샐러드, 콜라, 콘치즈는 내가 내 맘대로 주문을 하면 되죠. 사이드 메뉴 주문하는 거랑 똑같아요. 자, 봐봐요. 자, 여기 보시면은 1,000만원, 아까 암치료비로, 아까 암주요 치료비라는 담보에서 1,000만원을 받았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가 담보, 추가 사이드 메뉴들을 또 시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비급여 표적 항암 약물 7,000만원 이렇게 받고, 또
또 항암 방사선을 받았을 때는 또 뭐 3천만 원 나오고 이렇게 추가 구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개그우먼 박민선 씨의 투병 과정 함께 봐볼게요. 2024년 12월 24일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건강검진에서 암이 갑자기 발견이 됐어. 근데 워낙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시 수술대에 올라서 수술을 받았고 전이가 확인되자 12회의 항암 치료와 16번의 항암 방사선 치료를 거쳤어요. 그러면 12번의 항암, 이거는 화학 항암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6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 그러면은 아까 1,00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1,000만 원짜리 12번 했으니까 1.2억이고 16번 방사선 받았으니까 1.6억. 즉 2억 8천을 받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담보들의 특징은 연간 1회 한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박민선 씨가 2024년 12월 그리고 25년 8월 이 1년 안에 모든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1,000만 원이 1,000만 원. 방사선 치료 받았어요. 1,000만 원. 즉 2,000만 원 받는 게 끝이에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1년 안에 모든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가 다른 담보들이 또 필요한 건데 박민선 씨 같은 경우에 비급여 표적 항암 약물도 같이 병행을 했었고 뭐 표적 항암도 병행을 했었고 방사선 치료도 병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총 받을 수 있는 게 항암 약물만 받았을 때 3천 나가고 7천 나가고 1억을 받았죠. 거기에 방사선 했기 때문에 또 뭐 2천만 원이 또 나가요. 즉 여기서만 1.2억 1억 2천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이 중급제한은 뭐냐, 아까 제가 손전 치료 받았을 때 5천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이건 안 받았어요. 내가 그거를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민선 씨가 돈이 없어서 그런 꿈의 치료를 못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뭐 전립선암이나 폐암처럼 좀 특수한 경우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치료를 받고 싶어 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 앞에서 암 치료비는 연간 1회 한이라고 했는데 이 담보는 또 성격이 달라. 이거는 최초 1회 한이에요. 즉 한 번 주면 끝, 소멸. 그러니까 이게 책상 서랍이 1층, 2층, 3층 책상 서랍이 있는데 책상 서랍에서 물건을 꺼내서 돈을 줬어. 그러면은 그 책상은 텅 비게 되는 거예요. 소멸. 즉 7천만 원 주고 이 담보는 소멸된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7천만 원이 할 게 아니라 이거를 2억 나오고 이거 3억 나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게 안 돼요.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 한도라는 게 있어요. 보험사가 자기 손해율 관리하려고 한 사람한테 뭐 2억 3억 그렇게 지출할 수가 없게 해놨어요. 이거를 한 보험사당 보통 7천만 원을 한도로 막아놓고 더 이상 가입을 하고 싶어도 내가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1억 2억 설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보험사를 중복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A보험사 가입하고 똑같은 비급여 표적 항암을 뭐 B보험사에 똑같이 가입을 하죠. 그러면은 양쪽에서 중복으로 나오기 때문에 7천 1.4억이 되는 거죠. 그건 가능을 해요. 중복이 되냐고요? 중복이 돼요. 예전에 김병만 씨의 전처, 그러니까 아내가 김병만 씨를 사망보험을 20개를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김병만 씨가 사망을 했어. 20개 보험사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망보험인 종신보험도 그렇고 이 암보험도 그렇고 중복 가입이 가능하고 중복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 가입해서 다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만큼 비싸지잖아요. 보험료가 더블이 되잖아요. 이상하다. 비례보상이라고 하던데 비례보상은 뭐죠? 그거는 실비 얘기고 뭐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이런 거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여러 개 가입해도 뿜빠이를 해서 나오거든요. 그거는 실비 얘기예요. 이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이런 거는 중복이 된다니까요. 그럼 대체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될까요? 여러분은 평균을 보시면 돼요. 30대, 40대는 보통 뭐 3만원에서 6만원, 7만원, 8만원 50대부터 60대는 뭐 10만원 이상 이래서 젊었을 때 가입을 해야 돼요. 젊었을 때 훨씬 싸게 할인을 할 때, 마트 할인 세일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만약 40대라고 하면은 뭐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가입할 수 있는데 뭐 한 가지 팁일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만약에 당장 뭐 걸릴 것 같아. 뭐 뭔가 자가 증상이 뭔가 느껴져. 불안해. 그러면은 좀 크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10만원 이상 가입했다가 멀쩡하네.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 별일 없네. 그러면 나중에 감액하는 방법도 있어요. 부분 해약.
증액은 불가능한데 감액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좀 더 높게 가입했다가 아무 일 없으면은 감액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실비는 왜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뭐 이런 꿈의 신약, 먹는 신약 아니면은 뭐 중일제 방사선 이런 거는 왜 실비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절대 안보험료를 비싸게 내지 마라. 진단비 1,000에 비급여 치료비 부가담보들로 충분하다. 그런데 왜 진단비 1,000만 원 넣는 거를 추천하냐면은 암에 걸렸는데 치료받았는데 10원 한 장 못 받아. 그러면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좀 1,000만 원이라도 좀 받게끔 진단비 1,000만 원을 세팅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내가 너무 보험료가 많아 부담돼 그러면은 진단비 1,000만 원은 없앨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할게요. 진단비 1,000에 그리고 다른 비급여 치료들 이런 걸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할게요. 투트랙으로 앞바퀴로 진단비 1,000만 원 가져가고 나머지는 비급여라고 하는 것들로 막 채워가는 거예요. 비급여 써있는 거 하이클래스도 이 비급여거든요. 이 비급여 치료비는 다양한 치료 기법처럼 많이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뭐 상급 종합병원에 갔을 때 뭐 더 주고, 종합병원 갔을 때 더 주고, 아니면 뭐 하이클래스라 그래서 뭐 고가의 비급여 받았을 때 더 주고, 이렇게 여러 세분화된 담보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보험의 꽃은 유빈 씨처럼 큰 돈이 필요했을 때 보장을 받는 거. 진단비 1,000만 원 이거 없어도 크게 위험에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2억이 없으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되죠. 집을 팔아야 하고 내년에 또 2억이 추가로 들어. 그러면 부모님, 할머니도 집을 팔 거예요. 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기에 대비하는 보험이 바로 안보험이에요. 지출이 큰 비급여에 대비하는 게 바로 안보험이죠. 안보험은 이렇게 가입하는 거예요. 이 영상이 한 번에 이해가 어렵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시리즈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이번 편은 1편이고 다음 2편이 또 있으니까 이어서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안보험뿐만 아니라 뭐 실비, 뭐 운전자 보험 영상도 있으니까 제가 댓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함께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